자,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주제는 바로 삼성 SDI입니다. 요즘 전기차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주춤하잖아요. 그런데 유독 BMW나 아우디 같은 유럽 프리미엄 브랜드들은 이 삼성 배터리를 못 구해서 안달이라는 분석이 많아요. 거의 뭐 짝사랑 수준이라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여러 언론사 기사, 증권사 리포트 같은 것들을 종합해보면요. 아주 흥미로운 그림이 하나 그려집니다. 이게 단순히 삼성 SDI 주가가 오를까 뭐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 더 큰 그림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삼성 SDI의 전략은요. 그냥 좋은 배터리를 파는 부품사를 넘어서 다가오는 전기차 시대의 판 자체를 짜는 뭐랄까 킹메이커가 되려는 큰 설계도로 보입니다. 킹메이커요? 네. 옛날 골드러시 때 직접 금을 캐는 대신에 모든 광부한테 청바지랑 곡괭이를 팔아서 거부가 된 리바이스처럼요. 와, 킹메이커라니 시작부터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좋습니다. 그럼 오늘 그 거대한 설계도를 완성하는 핵심 퍼즐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보도록 하죠. 유럽의 그 콧대 높은 명차들이 왜 기꺼이 삼성에게 자신들의 심장을 맡기려 하는지 그 첫 번째 퍼즐부터 한번 열어볼까요? 첫 번째 퍼즐은 바로 배터리의 모양에 있습니다. 즉, 삼성 SDI가 정말 뚝심 있게 밀어붙여온 각형 배터리입니다. 잠깐만요. 각형 배터리가 그렇게 대단하다면 왜 다른 회사들은 한때 파우치형이나 원통형에 그렇게 집중했던 건가요? 어떻게 보면 삼성이 좀 시대를 역행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데는 얇고 가벼운 파우치형이 더 유리하다는 게 거의 정설이었죠? 근데 관점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네네. 만약에 한 1억 원짜리 다이아몬드를 옮겨야 해요. 오. 이걸 얇은 비닐 지퍼백에 담으시겠어요? 아니면 아주 단단한 알루미늄 금고에 넣으시겠어요? 그야 당연히 금고죠. 흠집이라도 나면 큰일이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1억 원이 넘는 프리미엄 자동차는 그냥 이동수단이 아니잖아요. 가족의 안전과 나의 지위 같은 가치를 파는 상품이죠. 여기서 만약에 배터리 폭발 사고가 한 번이라도 난다. 그건 브랜드 전체가 무너지는 재앙입니다. 삼성의 각형 배터리는 이 금고처럼 알루미늄 캔 안에 소재를 넣고 뚜껑을 아예 용접해버린 구조라 외부 충격에 월등히 강해요. 단단하다는 건 알겠습니다. 근데 가끔 보면 내부에서 문제가 생겨서 터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문제까지 해결한 핵심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벤트라는 장치인데요. 벤트요? 네, 혹시 압력밥솥 위에서 김이 칙 하고 빠져나오면서 솥이 안 터지게 하는 원리 아시죠? 아, 그 냄비 뚜껑에 있는 김 빠지는 구멍 같은 거요?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배터리 내부에 이상 반응으로 가스가 막 차오르면 이 벤트가 자동으로 탁 열리면서 가스를 밖으로 빼주는 거예요. 폭발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아주는 거죠. 와. 바로 이 압도적인 안전성 때문에 BMW나 아우디 엔지니어들이 무릎을 탁 쳤다는 분석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배터리 셀을 차체에 바로 쌓아서 뼈대처럼 쓰는 셀투팩 방식이 대세가 되면서 그 자체로 단단한 각형이 오히려 더 유리해졌어요. 아. 삼성은 이 흐름을 이미 몇 년 전부터 내다본 겁니다. 결국 비싼 차에는 좀 비싸더라도 가장 안전한 부품을 쓰겠다는 프리미엄 브랜드들의 생각과 삼성의 고집이 딱 맞아떨어진 거네요. 자료를 보니까 실제로 경쟁사들이 막 적자를 낼 때도 삼성 SDI는 P5, P6 같은 고부가 제품 덕분에 계속 흑자를 냈다고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P5, P6는 삼성의 최신 5세대, 6세대 프리미엄 각형 배터리를 말하는데요. 이렇게 수익성 높은 제품 위주로 사업을 운영해온 덕분에 지금처럼 시장이 좀 안 좋을 때도 흔들리지 않는 체력을 갖추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안전한 금고 같은 배터리를 만들 기술력이 있다면 사실 뭐 어디서 만들든 크게 상관없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근데 자료들을 보면 유독 헝가리 공장을 신의 한 수라고 평가하네요. 이건 왜 그런 거죠? 그게 바로 두 번째 퍼즐 조각입니다. 바로 위치죠. 자, 유럽 최고의 셰프, 그러니까 BMW나 아우디가 전기차라는 엄청난 요리를 만든다고 상상해보세요. 네. 핵심 재료인 배터리를 저기 아시아에서 배 타고 한 달 걸려서 받는 것과 주방 바로 뒷문 창고에서 5분 만에 꺼내 쓰는 것 중에 뭘 택할까요? 당연히 뒷문 창고죠. 재료도 훨씬 신선할 거고요. 헝가리 공장은 바로 그 주방 뒷문 창고 역할을 하는 겁니다. 독일 BMW, 아우디 공장까지 거리가 사실상 옆집 배달 수준이거든요. 아, 그렇게나 가까워요? 네, 근데 이게 단순히 배송비 아끼는 차원이 아닙니다. 자동차 공장은 부품 재고를 거의 쌓아두지 않고 필요할 때 실시간으로 공급받는 저스트 인 타임 방식이 생명줄이거든요. 배터리 공급이 딱 10분만 늦어도 수천억짜리 공장 전체가 멈춥니다. 손실액이 분당 수억 원이에요. 삼성이 헝가리에 딱 거점을 마련한 건 우리는 당신들과 한 몸이다. 공장이 멈출 일은 절대 없을 거다 하는 아주 강력한 신뢰의 메시지를 보낸 거죠. 그런데요, 자료의 다른 쪽을 보면 헝가리의 정치적 리스크나 뭐 가파른 인건비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던데요. 단순히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헝가리를 선택한 건 아닐 것 같은데 그런 단점은 없나요?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인건비만 보면 사실 동유럽에 더 싼 것도 많았죠. 여기서 삼성의 진짜 무서운 통찰력이 드러나는 겁니다. 뭔데요? 바로 유럽연합의 탄소 국경세 같은 거대한 규제의 파도를 10년 전부터 읽었다는 점입니다. 탄소 국경세요. 그게 배터리 공장 위치랑 무슨 상관이 있죠? 앞으로는요,
아시아에서 배를 타고 지구 반바퀴를 돌아서 온 배터리는 유럽 항구에 도착하는 순간 탄소 과다 배출 제품이라는 딱지가 붙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세금을 맞게 돼요. 아, 그럼 가격 경쟁력이 사라지는 거죠. 삼성은 이 미래를 보고 헝가리에 조단위 투자를 한 겁니다. 다른 경쟁사들이 이제야 부랴부랴 유럽의 공장 부지 알아볼 때 삼성은 이미 헝가리에서 수율 90% 이상으로 안정적인 제품을 쫙쫙 뽑아내고 있는 거죠. 와, 그러니까 배송비나 인건비 같은 단순 비용 문제가 아니라 탄소 국경세라는 거대한 장벽을 미리 읽고 그 파도 위에 올라탔다는 말씀이시군요. 이건 정말 차원이 다른 전략인데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시간이라는 진입 장벽을 그냥 쌓아버린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퍼즐의 핵심입니다. 좋습니다. 안전성이라는 방패에 헝가리라는 전진 기지까지. 근데 이걸로 킹메이커가 되기에는 뭔가 좀 부족한 느낌이에요. 현재의 강점만으로는 미래를 담보할 순 없으니까요. 미래를 위한 카드는 뭘 준비하고 있죠? 바로 그게 세 번째 퍼즐입니다.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잡는 투트랙 전략이죠. 삼성은 지금 잘 나가는 각형 배터리에만 안주하지 않고 두 개의 강력한 미래 카드를 동시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개나요? 하나씩 들어보죠. 첫 번째 카드는 최근에 대량 생산에 성공한 46파이 원통형 배터리입니다. 지름 46mm짜리 2차세대 배터리는 기존 배터리보다 에너지 용량이 무려 6배나 커요. 자료를 보면 BMW가 아주 야심차게 준비 중인 차세대 플랫폼 노이에 클래스에 바로 이 46파이 배터리를 탑재할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아, 이건 삼성이 우리는 각형만 고집하는 회사가 아니다. 당신들, 그러니까 고객사가 원하는 건 뭐든지 최고 수준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유연성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카드죠. 그리고 두 번째 카드가 바로 모두가 꿈꾸는 궁극의 기술, 전고체 배터리겠군요. 맞습니다.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가 액체 전해질을 써서 화재 위협이 좀 있잖아요. 전고체 배터리는 이 전해질을 불에 안 타는 고체로 만든 겁니다. 비유하자면 뜨거운 라면 국물을 비닐봉지에 담아서 들고 뛰는 게 지금 기술이라면 불안하네요. 전고체는 그 국물을 아주 단단한 에너지바로 꽁꽁 얼려버린 것과 같아요. 안전할 수밖에 없죠. 한 번 충전으로 1000km를 가고 충전 시간은 주유소만큼 짧아진다고 하니 이건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겠네요. 근데 이게 그냥 말로만 하는 계획이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삼성 SDI는 이미 수원 연구소에 파일럿 라인을 완공해서 시제품을 만들고 있고요. 심지어 2025년 10월에는 BMW 그리고 미국의 유력 기술 기업인 솔리드 파워와 함께 전고체 배터리 공동 개발을 위한 3자 협력 계약까지 맺었습니다. 와, 그러니까 경쟁사들이 파워포인트로 비전을 발표할 때 삼성은 이미 실제 시제품을 만들어서 BMW 같은 핵심 파트너한테 건네주고 같이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다. 2027년 양산이 목표죠. 정말 치밀하네요. 현재 캐시카우인 각형, 가까운 미래를 책임질 46파이, 그리고 게임의 판도를 바꿀 전고체까지 빈틈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배터리 기술만으로 자동차 산업의 킹메이커가 될 수 있을까요? 왠지 마지막 결정적인 한 조각이 더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퍼즐 조각이야말로 삼성이 왜 단순한 부품사를 넘어서 생태계의 지배자를 꿈꾸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바로 2025년 12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삼성의 자회사 하만이 독일 ZF의 ADAS, 즉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사업부를 약 2조 6천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하만 인수요? 배터리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왜 ADAS가 나오죠?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이 인수는요, 삼성이 자동차의 심장, 그러니까 배터리를 넘어서 자동차의 눈과 뇌, 즉 자율주행 기술까지 모두 손에 넣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 하만이 원래 차량용 오디오나 디지털 콕핏처럼 차 안에서의 경험의 강점이 있었잖아요. 이번 인수로 ADAS 스마트 카메라 시장 1위 기술까지 확보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쉽게 말해서 예전 자동차는 눈 따로 뇌 따로 입 따로 움직이는 로봇 같았다면 삼성은 이제 자동차의 감각과 두뇌 그리고 운전자와의 소통 창구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게 된 거군요. 이게 바로 그 SDV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의 핵심이고요. 완벽한 설명입니다. 미래차는 결국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SDV로 진화하거든요. 과거에는 부품마다 제어기가 다 따로 있었지만 이제는 이 모든 걸 하나로 묶는 중앙 집중형 컨트롤러가 핵심이 됩니다. 삼성은 이번 인수로 배터리부터 자율주행 솔루션까지 통합된 패키지를 제공할 수 있는 업계에서 거의 유일한 기업이 된 거예요. 자동차 회사는 그냥 껍데기만 만들고 제일 중요한 심장과 두뇌는 통째로 삼성에게 사다 쓰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아, 자동차의 뇌와 심장을 모두 쥐겠다는 전략? 이제 킹메이커라는 말이 확 와닿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생기네요. 왜 국내 대표 기업인 현대차와는 오히려 협력이 그렇게 긴밀하지 않다는 분석에 나오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삼성의 전략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현대차는 유니클로처럼 대중적인 차를 많이 만들어야 하니까 아무래도 가성비 좋은 배터리가 필요하죠. 그렇죠. 하지만 삼성은 에르메스 맞춤 정장처럼 최고급 통합 솔루션을 소수의 프리미엄 브랜드에 팔아서 훨씬 더 큰 이익을 남기려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리바이스처럼 자동차 회사들이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게 두고 자신은 그 경쟁의 승패를 좋아하는 핵심 기술을 공급하는 킹메이커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럽 명차들이 삼성 SDI에 줄을 서는 이유는 단순히 배터리가 좋아서가 아니었군요. 자료들을 통해 저희가 맞춰본 그림은 삼성이 미래차 시대의 킹메이커가 되기 위해 정말 치밀하게 설계한 거대한 전략이었습니다. 그 설계도를 구성하는 네 가지 퍼즐 조각은 첫째, 금고처럼 안전한 각형 배터리라는 기술적 뚝심,
둘째, 탄소 국경세까지 내다본 헝가리 공장의 전략적 위치. 셋째, 사륙파이와 전고체로 현재와 미래를 모두 잡는 투트랙 기술 로드맵. 그리고 마지막으로 ADAS 인수를 통해 자동차의 심장과 두뇌를 모두 공급하는 종합 전장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하려는 거대한 비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조각을 맞춰보면 삼성은 단순히 배터리 공급사를 넘어서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의 표준 그 자체를 만들려는 야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자료들을 깊이 들여다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10년 뒤 우리가 새로운 차를 볼 때 던지는 질문은 더 이상 이 차에 어느 회사 배터리가 들어갔지?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대신 우리는 아마 이렇게 묻게 될 겁니다. 이 차를 움직이는 핵심 운영체제와 신경망은 누가 만들었지? 라고요. 자동차 산업의 권력 구도가 뿌리부터 바뀌는 그 거대한 전환의 순간을 어쩌면 우리는 바로 지금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